결혼 생활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평 불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못해주면 못해준다고 불만이고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연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한 남편 때문에 너무 숨이 막혀서 가슴이 답답하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아하. 이 아내는요, 남편과 사내 커플, 대기업 사내 커플이었어요. 나의 남편이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기로 유명한 남편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절약 정신까지 뛰어나서요. 네.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 전부를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뭐하러 본인은 그랬대요? 조금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런 남편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른 남편들한테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좀 완벽남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그래, 그렇게 다 완벽하면 집안일을 안 도와주겠지. 아니에요. 이 남편은 집안에서도 완벽해요. 아, 왜 그런데요, 진짜? 자신은 용돈 요만큼 받으면서 그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요. 이게 뭐 결혼기념일 이런 이벤트 날 아내한테 꽃과 선물도 사주고요. 네. 또 집에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십니다. 뭐예요? 퇴근 진짜. 후에는 꼬박꼬박 집에 일찍 들어와서 가족과 시간 보내고요. 네. 주말에는 쉬려고 자느냐 아니에요. 주말에는 우리 아이들이랑 캠핑 갈까? 어? 놀이공원 갈까? 드라이브 갈까? 이렇게 맨날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자 문제도 없습니다. 아이고 진짜 뭐예요 이거 진짜. 이런 사람은 네.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이거 뭐예요? 예, 이런 진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정말로? 지금 예. 여기 남자들 다 점수 깎이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사연에 있는 남성분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아내분은요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다른 대한민국 남편분들 기죽이려고 지금 뭐 올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기영 아나운서 말이 딱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네. 아내분은 너무 완벽해서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이건 또 뭐예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냐. 이제 네. 아내분은 매일매일 이 남편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절약정신이 투철하다고. 네. 가계부를 꼼꼼히 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허투루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돈 500원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예를 우리 사파가 선생님 들자면 잘 그렸네요. 예를 들자면 이 아내분은 네네. 옷을 살 때도 보세 네. 옷을 여러 벌 사서 여러 개를 입고 싶은데 남편이 네. 생각하기에는 그 보세 옷 여러 벌 사는 거는 허투루 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왕 옷을 살 거는 질이 좋은 백화점 한 벌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예를 들자면은 뭐 장을 볼 때에도 딱 검사를 해보고 이거는 쓸모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못 사게 해요.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이랑 둘이 걸어가다가 네. 포장마차가 보이면 남편이랑 우리 포장마차 가서 맛있는 음식 하나 먹으면서 왠지 데이트하는 것을 꿈꾸잖아요. 우리 포장마차 가서 음식 먹을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허투루 쓰는 거예요. 안 돼. 거기는 왠지 위생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위생이 좋아 보이는 평판 좋은 식당 가서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아내는 네. 편의점 앞에 의자에 앉아서 맥주 한 캔, 과자 한 봉지 이런 걸 먹는 게 꿈이다.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그러길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정도 남편 뭐 문제 될 게 없잖아요. 저기 뭐 다 뭐 잘해주니까 혹시 의심돼서 야 뭐 다른 여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여자 문제도 없대요. 그 뭐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물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이야 네?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분은 물론 뭐 직접적으로 아내한테 무슨 강압을 행사하는 건 전혀 없죠. 아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요? 내가 이렇게 그 완벽하게 생활을 하니까 생활 태도에 있어서 너도 나같이 해달라는 묵시적인 강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강압이다. 네, 강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보이지 않는 그 묵시적 어떤 강압을 이 여성은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내가 이렇게 살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으라는 건 그것처럼 이기적인 건 없어요. 아하.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준수한 남편은 결코 아닙니다. 네. 혹시 김호인 변호사님은 결혼하셨죠?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결혼을 했을 때 돈을 전부 다 벌어오면 족족 아내분에게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 양심을 속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정도 네. 자신은 없고요. 네. 다만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라면 제가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고 친다면 저 없지만 근데 저 정도는 서로 뭐 결혼이 꼭 그 계산적인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지만 그 남편이 그 아내한테 잘하는 면으로 봐서는 저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저 조심스럽게 소신 있게 발언해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아내분이 올린 사연 중에서 남편분이 대단하고 본 부분이요. 뭐 얼마 안 되는 용돈 절약해서 아내한테 이벤트 꽃도 선물하고 이런 것도 뭐 괜찮은데 퇴근 후 일찍 들어와서 가족 시간 보내는 거랑 특히 주말에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소파에서 야구 보다가 갑자기 소파하고 밀착됩니다. 그럼 안 일어나요. 그러기가 대부분인데 주말이면 아이가 캠핑 갈지 놀이동산 갈지 드라이브 할지 궁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경아 아나운서 그럴 자신 있죠? 일단은 제 의견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돼가는데요? 네네. 일단 해당 사연이 기사화되면서 네.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누리꾼들의 반응을 제가 좀 살펴드릴게요. 아하, 좋은데요? 네네. 여성분들의 댓글이 많았는데요. 네.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자가 배가 불렀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네. 우리 남편이랑 바꾸자. 네. 술 먹고 들어와서 주사 부리고 집에는 관심도 없고 집에 오면 TV를 보든 핸드폰 게임만 하고 하숙생 같은 남편 내다 버리고 싶은데 그 집이랑 교환 원함.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응원의 글은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찾아본 것 중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소개해드릴 거는 자 이혼해서 정반대 남자 만나보면 예전 그 남자가 신이 내린 남자였구나 할 거다. 그럴 수도 그렇게. 이런 댓글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미혼이고 싱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연 이 남편은 모르겠고 그냥 전 잘할게요. 네, 누군가에게 지금 보고 있을. 네. 그런데 이 김동철 원장이 이 공개 구원하는 또 우리 김기아 아나운서 저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답답할까요? 남편분이 지금 무슨 문제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올곧게 사는데 아내분이 본인도 그랬지만 복에 겨운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이렇게 나 이제 행복해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제가 느낄 때는 아내가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예, 왜 제가 잘못했군요. 네, 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약간의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남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염려 강박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기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냐면 건강에 대한 염려 강박. 네. 길거리 호떡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사줄 수도 없고. 그리고 호떡을 먹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소비에 대한 또 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나 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책임의식에 대한 강박. 자, 사실 남자 가장들이 사실 책임의식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책임의식에 대한 강박이 생겨버리면 무조건 그 책임의식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본인도 힘들지만 네. 그 모습을 바라봐주는 아내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도 사실 표준형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호떡도 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융통성이 발휘된다는 것이 사실은 여지거든요. 네. 여지가 아내가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닐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요. 이게 딱 들어맞는 상황은 아닌데 예전 정말 오래된 영화입니다. 적과의 동침 영화 보면은 줄리아 로버츠가 남편이 욕실에 있는 수건도 비뚤게 걸어놓으면 화를 내니까 전부 강박증으로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게 나와요. 최단비 변호사 혹시 이 아내분의 지금 기분도 그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김동철 원장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이 남편분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남편은 맞습니다. 근데 네. 이 아내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결혼을 굳이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빨리 달리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본인은 남편의 이런 완벽주의 성향까지 맞추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약간 숨을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마련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같이 맞춰달라라는 얘기고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죠. 우리 남편 누워있는데 바꿔달라. 그분이 이제 아예 달리질 않는 분들. 처음부터 달리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열외로하고 이분은 이게 결혼 생활이 너무 심각하다기보다는 좀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춰달라라는 얘기고요. 남편이 이렇게 완벽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면 진지하게 얘기를 하시면 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맞춰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분이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활용 점정 이겁니다. 질문이 혹시 이렇게 완벽한 배우자로 힘들어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김호인 변호사님? 단순한 성격 차이가 원래 협의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혼 사유거든요. 근데 물론 거기서 협의가 된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만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성격 차이 그리고 이 사건에 준하는 성격 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목도 있다는 걸 이 아내분이 조금만 참조하시면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